이번 시간에는 인권의 개념, 내용,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권리를 우리는 인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보편적인 권리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권의 개념부터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 이런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권의 개념은요, 법적인 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도덕적인 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보편적인 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법적인 권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국내법, 그 다음에 국제인권조약에 제시된 내용으로 이 법적인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권리다 하는 측면에서는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동등한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절대적이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아주 절대적이다.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측면으로서 바라보는 권리를 도덕적인 권리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보편적인 권리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아주 보편적인 아주 뭐 아픈 사람이건 건강한 사람이건 영어를 쓰는 사람이건 뭐 한글을 쓰는 사람이건 이거 관계없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의 보편성 측면에서 어떤 해석하는 것을 이제 보편적인 권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인간의 보편성에는 네 가지의 관점이 있는데요. 인간을 바라보는 이 관점인 것이죠. 이 인권을 바라보는 관점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지난 시간에 했었죠. 급진적인 보편주의, 또 약한 상대주의, 이것을 이제 철학에서 인권을 얘기할 때 이런 조금 어려운 말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급진적, 그 다음에 보편적, 그 다음에 상대주의 이런 이제 용어들을 써서 다양한 의미로 규정을 하는데요. 각각의 관점이 어떻게 인권을 해석을 하는지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급진적인 보편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인권은 인간 모두에게 인정되는 아주 보편적인 권리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인정이나 인종, 국적이나 장애나 연령이나 성별이나 직업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을 떠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정받을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아주 정당하고 옳은 자격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급진적인 보편주의입니다. 근데 상대주의도 있습니다. 이것을 급진적 상대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인권은 특정한 사회의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어떤 개념이라도 미국에서 보는 개념과 한국 문화에서의 개념과 또 아프리카 문화에서의 개념과 남부아시아의 문화의 개념에 따라 다르다. 이것이 바로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를 강조하는 것이죠. 보편주의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어떤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 급진적 상대주의는 문화에 따라서 다 다르다. 사회에 따라서 다 다르다. 그 사회의 가치관과 문화의 어떤 통념 속에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약화되기도 하고 부정되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인권의 개념이 굉장히 강하게 주장할 수 있고 또 그런 주장들이 받아들여지는 사회입니다. 그렇지만 북한 사회에서는요. 같은 한국인데도 북한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주 약화되고 또는 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종교의 자유도 없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고 내가 무엇을 선택해서 외국에 나가거나 내가 무엇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선택 자체가
아예 부정이 되죠. 그래서 이것이 상대주의라는 이야기는 이 어떤 특정한 사회와 문화의 어떤 통념, 개념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입장을 급진적 상대주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강한 상대주의가 있습니다. 인권은 문화적으로 특정 가치를 점검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보편적인 인권이 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 특정한 가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만 인간의 인권이, 보편적인 인권이 강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약한 상대주의는요, 보편적인 인권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문화에 따라서 어떤 인권의 개념을 수정해서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강한 상대주의는 문화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그 문화의 특정한 가치를 먼저 점검할 수 있을 때야 비로소 보편적인 이 인권을 강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문화적 어떤 가치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인권이 강조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강한 상대주의 이렇게 얘기하고요. 약한 상대주의는 보편적인 인권이 있기는 하지만 그 나름의 문화에 따라서 이걸 수정을 가할 수 있다. 변동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약한 상대주의의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이런 어떤 철학적인 개념들 말고 우리는 보편적인 관점에서 인권을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런 한도 내에서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권리다라고 쉽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개념이 형성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한 번에 딱 형성된 거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아동 간의 변천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 속에 수많은 시간적인 흐름 속에 이것이 형성되어져 왔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여기에서도 인권, 인간의 인권, 이건 아동뿐만 아니라 인간 전체의 인권을 얘기할 때도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인권의 역사는 인류의 어떤 투쟁사, 인류의 어떤 전쟁사와 함께 발전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 과언이 아니죠. 18세기 독립선언으로부터 시작해서 20세기의 인권선언에 이르기까지 주요 사건들을 통해서 인권이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권이라는 개념이 형성되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 사건들을 이렇게 제가 좀 이정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은 1776년부터 1948년까지 약 200년 조금 안 되게 200년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180년 정도 되네요. 이 시간 동안 어떤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고 이런 사건들이 어떻게 인권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76년에 미국의 독립선언이 있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천부의 인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미국 독립선언서의 제일 처음 그 인권 선언의 배경이 나오는데 바로 요 문장이 나오죠.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천부의 권리를 갖는다라고 하는 인권 선언서의 제일 첫 문장이 나옵니다. 이것이 인간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첫 번째 문서화된 어떤 배경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한 10년 조금 더 지나서 프랑스에서 인권 선언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지니고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간다. 어떻게 해요?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프랑스 인권선언이 1789년 약 13년 뒤에 이제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또 흘러 갔습니다. 흘러 갔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수만 명의 그 전쟁 고아가 생겨나고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성인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아픔이 아물기도 전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했죠. 근데 거기에서 이 인간의 인권이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새롭게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나치 독일이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학살을 한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또 거기에 있던 뭐 독일군들도 그걸 보고 좋아했던 사람도 있겠죠. 반대로 그걸 굉장히 심각하게 여겼던 사람도 있겠죠.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또 거기에서 죽거나 다치거나 다치거나 해서 생존한 사람들. 그 다음에 죽거나 다친 사람들의 가족들. 그 다음에 그것을 관계된 여러 사람들이 입으로 전하면서 문서로 전하면서 또 책으로 그게 발간돼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 넘게 학살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나고 난 뒤에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냐, 이렇게 한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인간의 인권은 어디 갔는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고유한 어떤 특성을 지닌 이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어디로 갔느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죠. 이게 아주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48년 2차 세계대전이 종식이 되고 난 3년 뒤에 세계인권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자유, 그 다음에 인간의 사회권, 그 다음에 연대할 수 있는 권리, 이 세 가지 권리가 세계인권선언에 이제 명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그 용어는 1948년도에 있었던 세계인권 선언입니다. 선언이라는 것이죠. 선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서 하는 것입니다. 선언. 나 이야기해. 우리 같이 얘기해. 이게 이제 선언인 것이죠. 말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말로. 이렇게 했던 것이죠. 이게 제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 문서로 남겼던 어쨌든 선언이라는 용어가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였죠. 그런데 이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낀 이거보다 조금 더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무엇인가 있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 활동을 이어갑니다. 그 다음 활동은 이제 이것이 더 발전된 이제 형태로 나가게 되는데요. 현대인권 선언 조약, 현대인권이라고 하는 이것이 발전되기 이전에 1960년에 식민지와 인민에 대한 독립부여에 관한 선언이라는 게 있었죠. 강대국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식민지는 위배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된 것이 1960년이고요. 그 다음에 1965년에 들어오면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에 관한 국제협약이 만들어지면서 인종, 피부색, 혈통, 그 다음에 민족적 어떤 특성들, 종족적 출신들 이런 것에 의해서 차별받는 것은 반대한다. 이런 것을 근절한다. 라고 하는 국제협약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1965년입니다. 용어가 바뀌었죠. 선언에서 협약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67년도에 UN 여성차별 철폐 협약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성차별을 철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시민적, 기타 모든 분야에서 반대한다 해서 이때 이제 유엔 여성 차별 철폐
협약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선거권을 가지게 됐고요. 자기 주장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나와서 경제력을 가질 수 있는 일터에 나올 수 있는 어떤 근거와 계기가 되었던 것이 1967년도 유엔 여성차별 철폐 협약입니다. 선언에서 협약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인권의 내용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핵심 내용은 뭐냐? 인권 안에 들어있는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회권, 이거는 경제적, 사회적, 경제적인, 문화적인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권은 시민적이고 정치적인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연대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권이 실현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내가 연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요 세 가지, 자유권, 사회권, 연대권, 이렇게 세 가지의 핵심 내용이 이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자유권은 국가의 간섭에 대한 개인의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권리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의 제2조에서 제21조까지 명시되어 있는데요.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가 있고요. 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가 있고요.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정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자유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국가에서 나쁜 정책을 한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반대합니다. 라고 어떻게 해요? 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표현을 넘어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할 수 있고 결사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참정권, 내가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위법한 어떤 다른 사람이 나로부터 위법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내가 그 위법한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법과는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지 외압 누가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면 안 되지. 양심에 따른 판단이 있어야 되고 내가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든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이런 자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유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권입니다. 사회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권리인데요. 사회권은 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인권선언의 제22조에서 27조까지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한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요. 여기 보시면 개인의 삶에 국가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아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에 개인이 어떻게 해요? 방어를 하는 뭐로부터?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이게 자유권과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사회권이 서로 다른 개념인 것처럼 서로 부딪히는 다른 개념인 것처럼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의 사회권은 한 개인이 삶을 살아가는데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잘 돼 있는 나라가 없다 할 정도로 정말 의료보험제도는 너무 잘 돼 있는 이런 거죠. 여기 보시면 바로 사회보장권입니다. 누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병원비가 너무 비싸면 이 비싼 병원비를 내기 위한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이런 의료 혜택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국가가 개인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어디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사회 보장을 해주는 제도가 바로 의료보험 제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보장권, 이 사회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나라의 의료 보험과 같은 이런 제도입니다. 사회보장권이 있고요, 교육권이 있고요, 이 하위 이 영역엔 또 노동권이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가 있는데, 사회보장권은 지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위한 권리가 사회보장권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권은 교육을 받을 권리,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죠. 중학교도 의무교육이죠. 고등학교도 아주 적은 금액을 내고 다닐 수 있는 거죠. 이게 교육을 받을 권리. 초등학교는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제 것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에 해당이 되죠. 노동권은 일할 권리입니다. 공정한 근로 조건을 만들어서 그런 근로 조건을 자기가 참여한 이런 근로에 참여할 이런 권리가 바로 사회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연대의 권리인데요. 이것은 국가 자결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결권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약소국이나 개발도상 국가는 강대국의 간섭에 받지 않으면서 그들 나름의 국가에서 정한 대로 보장을 받을 권리입니다. 강대국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에 이것은 나름의 독립성을 가지면서 국가에서 정한 대로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자결권입니다. 이 자결권을 만든 가장 큰 의미는 과거 중세 그다음에 이렇게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강한 국가가 약한 나라를 침범하는 이런 예들이 많았잖아요. 이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권리이죠. 그 다음에 저항권은 강대국의 무력 점령에 저항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항권. 그 다음에 세계 인권 선언은 28조에서부터 30조까지 나와 있는데 연대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데 세계 인권 선언 이 조항에 명시가 되어져 있다. 연대의 권리가 이렇게 명시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인권의 개념과 보편성. 인권은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는 보편적인 권리이다 하는 것이 인권 자체의 개념입니다. 여기에는 보편성이라고 하는 가치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국내법과 국제조약에 따른 법적인 권리이자 자유롭고 동등함을 전제로 하는 도덕적인 권리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편적인 권리, 인간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권리인데 이 보편적인 권리가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이것이 다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인권의 개념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인권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인권 발전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돌아봤는데요. 거기에 인권은 제일 처음에 1776년 미국 독립선언을 거쳐서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에 명시가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거기에 따른 아픔과 비극을 배경으로 해서 1948년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이후 3년 세계인권선언이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유엔에서 현대적인 이정표가 이렇게 세워졌고 그 다음에 선언으로부터 협약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권에는 세 가지 핵심 내용이 있는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자유권, 개인을 보호하는 자유권,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국가가 최소한으로 개입을 하는 사회권, 그 다음에 국가의 자결권, 국가가 다른 국가의
간섭이나 이런 것을 받지 않고 인권을 실현을 할 이런 국가의 자결권을 포함한 연대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